경제적으로 판단만 할게요. 경제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정책 아닌가.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경제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결국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제 시스템을 같이 합의된 걸 만드는 거고, 사람의 심리도 보게 되고 사회도 더 보게 되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데는 이제 정책 같은 것도 볼 수 있겠죠. 새로 부임한 대통령이나 그 해의 리더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것도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그냥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게 해보시면 좀 더 편하거든요. 기업의 수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더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업의 수장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는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가, 이 대표가 뭘 투자하겠다는 건가, 이 대표가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국가라고 보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기업의 수장이 바뀌면 그 수장이 바뀐 거에 대한 정책을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환율이 튀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들 돌고 있죠. 30원에서 50원은 이번 사태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럼 환율이 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이슈가 생기게 되죠. 특히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 단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의 큰 문제가, 내가 만약에 외국에 있는 어떤 기업과 대화를 하는 거라면은 우리나라의 크레딧 자체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 보증을 누가 해준다는 거야. 이런 것 측면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같은 게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대외적으로 약간 좀 변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흐르게 되면은 한 해의 사업 계획을 흔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그 시점이 뭐 12월, 1월 뭐 이쯤이었던 거죠. 보통 이때쯤이면 기업이 계획을 세우거든요. 대외 변수가 생각지도 못한 게 한두 개가 너무 큰 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라고 했었던 것도 조금 더 움츠리게 되고, 그래서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은 어떻게 금융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뭐 탄핵 국면이다, 뭐 어떤 뭐 정치적 불안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분산 투자겠죠. 아무래도 기업의 자산이든 개인의 자산이든 한 곳에 담지 않고 분산을 잘 하다 보면은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상쇄가 되거든요. 어려운 시장일수록 나의 자산과 나의 리스크들, 그리고 기업의 리스크, 기업의 자산을 분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많은 경제학자나 금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저평가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코스피 3000 같은 경우도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새 박스권에 많이 갇히게 됐죠. 결과가 나진 않았으니까. 그냥 현 대통령이시고 민주주의에서 정한 그 사법체계나 이런 것들에 응한다는 걸로 봤을 때 대외적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의 판단이 먼저 발생을 한 거죠.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싼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봤을 땐 여러분들이 느끼는 베트남, 동남아에 가면 우리가 막 뭐 황제처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새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국격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국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너무 싼 거예요. 당연히 외화 자산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내부 경제만 봤을 땐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낮춰버리게 되면은 달러랑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원달러 환율을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창용 총재가 힌트를 줬죠. 나는 기준금리를 더 낮추진 않겠지만 정부가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돈을 시장에 더 풀진 않았지만 정부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민주당처럼 전 국민에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들, 제가 최대한 정치적 걸 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기준금리를 낮춘 효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되게 머리를 잘 쓰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기준금리는 낮추진 않겠지만 정부가 돈을 더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경제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의 발의를 보다 보니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화폐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제가 사는 곳은 지역 카페가 되게 활성화돼서 되게 많은 사람이 지역 카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책 경제적으로 판단만 할게요. 경제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정책 아닌가. 너무 시의적절하다. 대한민국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뭐 금융이나 경제 강요들은 다 제각기의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